아, 이거 무슨 12월에 이렇게 빨간 날 노는 날이 많어. 해피하게. 야, 너는 뭐 출근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빨간 날을 그렇게 찾냐? 매일 놀잖아 너. 놀지. 평일날은 놀고, 빨간 날은 함께 놀고, 그 다음 날은 쉬고, 다음 날은 충전하고. 뭐 빨간 날 얘기할 거야? 갑자기 내가 달력 보고 있는데 왜? 아니 뭐 빨간 날보다도 10월이 되면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빨간 날뿐만이 아니라 무슨 기념일, 무슨 절 이런 게 겁나 많아. 말한 김에 내가 마침 그거 보고 있었는데 한번 읊어볼게. 뭔데? 1일 국군의 날, 2일 노인의 날, 3일 개천절, 5일 세계 한인의 날, 8일 제한군인의 날, 9일 한글날, 15일 체육인의 날, 16일 부마항쟁 기념일 및 문화의 날, 21일 경찰의 날, 24일 국제기념일, 25일 독도의 날, 26일 금융의 날, 28일 교정의 날, 29일 지방자치일. 아, 그래서 10월에 느낌이 많구나. 근데 역사 10미닛 10분의 1. 오늘은 10월의 기념일. 그 중에서도 무엇 할 건가요? 그 중에 가장 역사적이고 아픈 날이 하나 있어. 자, 맞출 수 있어요. 네. 아픈 날 하면은 부마항쟁. 어떻게 맞췄어? 야, 대본을 미리 보고 왔지 내가 오늘. 부마항쟁. 1979년 부산 마산 지역에 일어났던 민주항쟁. 나 6살 때네. 아 그냥? 아, 생생하게 기억나네. 나는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생. 나 국민학교 출신. 1979년 10월 16일부터 한 닷새 정도 부산하고 그 마산 일대에서 박정희 독재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무장한 군대가 투입이 돼서 진압이 된 그런 사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다잉? 많이 들은 거다잉. 뭐 군대가 진압해서 한 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전에 일어난 건데 이거는? 더 7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되게 닮았다. 비슷하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닮았는지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때 그러면 부산, 마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었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79년이니까 이때 박정희 유신체제야. 유신체제라는 거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다 억압받고 있으니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나름 좀 부글부글 끓고 있던 시절이야. 이때 국민정서상 이게 정치적인 불만만 있다는 걸로 우리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에 대한 불만도 엄청 컸어. 그래서 국민들이 박정희가 잡았을 때 뭐 경제가 너무 좋았다 막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경제 발전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박정희 내내 생각을 해보자고. 경제 발전만 했겠냐고. 그렇지. 사실 박정희식 경제 발전은 1977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쫑입니다. 성장률도 막 한 자릿수로 막 콱콱 떨어지고 완전히 쫑이 나고 또 당시에 이거 우리 국민학교 때 또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에도 났던 건데 온 나라가 중화공업 위주로 지원을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게 이제 큰 돈이 되니까 수출을 하고 하면 큰 돈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은 베이스는 경공업이잖아. 소비재 산업. 이거를 딸을 시킨 거야. 국가 경제 정책에서. 왕따를 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고생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경공업 분야에 종사하던 분들이 엄청 힘든 거야. 불만이 쌓여. 거기다가 세금을 좀 더 걷겠다는 일념 하에 지금도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부가가치세를 이때 만든 10%. 이거 박정희 때 만든 거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부가세라는 게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야, 이거 내가 알기로는 5개국 이하야. 이거 보시는 정보 관계자 여러분, 이거 이제 정부에서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럴 거야. 이미 그렇게 해서 세금 체계가 79년부터 30년을 넘게 세금 체계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이게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때 2차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기름값이 당시에 기름값이 1년 동안 59%가 올라버립니다. 50%. 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1,000원 하던 게 1,590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리고 전기세가 이게 이제 서민하고 직결이 되는 거야. 전기세가 30% 이상이 올라버려. 35%가 많이 비쌌구나. 경제 신화가 난 어렸을 때 이제 그래도 박정희가 독재를 하고 했지만 경제는 뭐 발전하지 않았냐. 우리 엄마 아빠들 그때 들었었던 얘기인데 그거 다 헛소문이네. 다는 아니지만 발전을 해오던 단계에서 요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거꾸러지고 이제 경제 위기에 몰렸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1979년도 부마항쟁 시기를 보면은 거꾸러질 시기 거꾸러지고 있는 거야.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세금은 올라가고. 그렇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치적으로 독재 불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불만도 같이 쌓여 있었던 고름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타이밍이 그때다 이게 79년. 오케이. 그리고 근데 이제 이때 또 정치적으로 보면
또 큰일이 일어나는데 야당 대표를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국회의원을 제명을 금배치를 뺏어버리는 거야. 지들끼리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해보나 마나한 투표를 해서 이게 왜 이러냐면 그 YH 무역이라는 회사가 이게 가발 회사인가? 아, 가발 회사니까 뭐, 네, 가발 회사예요. 네. YH 무역이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버려. 그리고 그 회사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반발을 하고 농성을 하겠지. 그때 경찰을 투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막 강제 진압을 하는데 이 여기에 계셨던 노동자분들이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야. 그렇지. 가발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그걸 포괄적으로 진압을 해. 그래서 일부가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지금 민주당의 전신, 그 동네로 간 거야. 신민당사로 피신을 해. 근데 여기다가도 또 경찰을 진입을 시켜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김영삼 당시 신민당 대표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고 따진 거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명을 시켜버려. 근데 김영삼의 고향이 부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부산 시민들은 좀 더 부글부글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경제 위기. 박정희에 대한 불만이 막 쌓이고 있는데 이때 또 부산의 경제를 보면 부산이 당시에 경공업 중심지야. 그래서 신발, 가방, 의류, 자 프로스펙스, 국제상사 부산이고. 부산에서 시작한 거야. 양정모 회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발, 의류, 무슨 합판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거에다가 영세 자본이 결합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그런 일들이 부산 경제의 줄을 이뤘어. 그래서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이 부산 시민 중에 70%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제조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아침에 100명이면 70명이 가는 거야. 많이 했구나. 근데 경공업이 무너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산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당시 부산 시내 부도율이 서울의 3배. 전국의 2.4배. 그게 불과 한 40년 전 얘기네요. 야. 그래서 부산 지역에 이제 불만이 막 쌓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쫙 얘기가 나온 거야. 부산 지역이 왜 불만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문쌤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그러다가 이제 1979년 10월 16일 날 부산대에서 학생 데모가 시작이 됩니다. 청년 학도여, 지금 너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시국선언문을 막 조국에 강철되어 그런 거 읽는 거야. 청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걸 읽었던 분이 당시 7, 8학번 2학년이었던 정광민 학생. 이분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어요. 이분은 정치 안 하시나? 네, 정치 안 하시고. 이분이 이제 목이 터져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모이고 전경은 교문 앞을 지키고 있고. 근데 삽시간에 5,000명이 모입니다. 이 형 잘생겼었나? 그게 아니고 모일만 해. 선언문만 읽었는데 5,000이 왜 모였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부글부글했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초기에는 읽고 그냥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관심 있게 뭐냐 이런 거 이제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교문 밖에 있던 경찰들이 교내로 진입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갈긴 거야 최루탄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의실에 있던가 도서관에 있던 학생들이 이게 너무하잖아. 너무하네 이러면서 이들이 다 뛰어나온 거야. 그러면서 삽시간에 5,000명이 되고 이들이 이제 교문을 뚫고 나가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문은 정경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담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교문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 남포동으로 이러면서 가는 거야. 남포동. 왜 남포동으로 갔을까? 부산 놀러 가면 많이 가는 그 남포동. 그러니까 남포동 뭐 부산은 일단 3대 명소 안에 있으면 광안리, 남포동, 서면. 남포동 뭐 지금 영화의 거리도 있고 한데 당시에 여기가 중심가였고 관공서들이 여기. 그 당시에 남포동에 관공서가 많았고. 그러니까 일로 집결. 그래서 이제 뭔 시위하고 할 때 도청 앞으로 뭐 시청 앞으로 하는 시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술렁술렁 할 거 아니야. 오 이러면서 구경도 하고 동요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경찰이 학생들을 곤봉으로 내리치기 시작해. 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말리거나 같이 뛰어들잖아. 그렇지. 시민들을 또 깠네. 이러면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지. 경찰이 시민들에게 가한 폭력이 결국 시민들이 합세한 시위가 커진 도화선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16일 날 이게 부산에서 도화선이 시위가 시작이 된 거야. 부산에서 그리고 시위가 시작된 지 5시간 만에 이제 도심에 이제 시위대들이 꽉 찼는데 이때 구호가 유신철폐 독재타도 유신철폐 많이 들어본 거지. 독재타도 자, 이 구호가 나오는데
간헐적으로 뒤이어서 유신철폐, 독재 타도, 부가세 철폐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 정말 부가세 철폐도 네. 하셨어. 네. 그 구호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되니까 퇴근하는 분들이 넥타이 부대를 포함해서 출근했던 분들이 슬슬 같이 모이면서 말 그대로 학생 데모가 시민 항쟁으로 이제 시위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점점 네. 이제 작게 시작해서 처음에 학생들끼리 데모를 하다가 점점 시민들도 동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 항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마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를 비롯해서 관공서라든가 언론사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서. 근데 공권력에 대해서 워낙 반감이 많으니까 공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불신이 심해. 그때나 이제나 언론 불신이 심해가지고 신문사하고 방송사를 때려 부수러 갔는데 당시에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동안 부산 지역 내 신문도 이런 소요가 일어난다는 게 한 줄도 안 씁니다. 그럼 언론까지 다 먹었구나 이미 그때. 그 당연히 먹지. 이거 너무 똑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산시에 있는 그 지역신문 일면 기사에 소요 얘기는 없고 뭐 간첩단 사기 사건, 한미 군사회담 이런 것만 실리게 되는 거야. 정말 똑같다. 자, 그러고 이제 마산 얘기를 했으니까 한 이틀이 지나서 마산은 경남대학에서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휴교령이 내려졌는데도 학생들이 집에 안 가고 도서관 앞으로 3, 4모 모여. 근데 이 경남대에서 시작된 아주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경남대 학생들이 학생들 스스로 좀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어요. 왜? 당시 경남대를 다들 안 쳐주는 거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있어 학교마다. 이 대학 이사장이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피스톨박 박종규. 박종규가 누구냐면 유경수 여사 총 맞을 때 총 들고 단상 앞으로 확 뛰어나오는 당시 TV에서 많이 봤어. 당시 경호실장. 이 사람이 사실은 뭐 차지철이니 뭐 이후락이니 이 사람보다도 더 셌거든. 이 사람이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여기 이사장으로 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원래 이 지역 대학인 해원대학이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박정희 일당이 싼 값에 반강탈하듯이 매입을 해서 경남대학의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박종규를 이사장으로 앉힌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되게 쪽팔리겠지. 이게 다 짜웅이 있는 거요. 이게. 대구 영남대도 그런 식이잖아. 그래가지고 경남대라고 안 하고 유신대학이라고. 일부러. 유신대학으로들 부르고 거기 하니까. 다녀있는 대학생들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자긍심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들이 이제 3.15 이거탑으로 가고 거기에 또 시민들이 오고 이분들도 이제 마산 시민들도 관공서 불태우고 뭐 언론사 타격하고 박종규 내 집 가서 때려 부수고 이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통이 이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절대 보고만 있지 않았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 역사텐미니 10분의 1 부마 항쟁 1편의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부마 항쟁은 10월 16일 날 부산 지역에서 펼쳐졌고 그 다음에 박통의 경제성장이 집권할 때 꺾일 때쯤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박정희 시대의 이런 민주항쟁을 얘기할 때 다 정치적으로 독재가 싫어서만 한 걸로 아는데 사실은 거기에 경제 문제도 플러스가 돼 있다. 상당히 많이 플러스 돼 있다. 부가세, 철폐 이런 게 있었다. 요렇게 1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마항쟁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또 2부로 아주 중요한 놈 나옵니다.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놈이 나오는 여기는 역사텐미니